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싸우고 계시는 것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봉규 박사님 유승수 변호사님과 같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이 뒤에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곳곳에서 소리를 내는 거, 이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그냥 군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수행했던 사람들, 그 임무 수행을 했던 사람들이 군사령관과 장병들이 서신이라든지 뭐 접견 금지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우리가 그 소리를 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 유승수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 영상을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의 몫을 잘 해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저는 막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멋있었구나.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은 국민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막 물불 가리지 않고 한다고 제가 지난 역사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영상을 한번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지 힘을 내시고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이제 예배 드리면서 그때 그날에 필요한 기도를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든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전보다 더 탄탄해진 그 기도의 힘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중보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김용현 장관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아지고요.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애국 충정심을 이제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되는데요.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 중에 한 분이죠. 유승수 변호사 연결해서 접견한 내용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네, 자, 그럼 매일 저 변호인 접견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글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는 하는데, 예. 사실 그렇게 못하기도 하고, 이번에는 특히나 예. 그 연휴 기간이 꼈기 때문에. 연휴가 있어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사실은 지지난주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후에.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뵀습니다. 예. 그랬군요. 자, 그러면 오늘 뵌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 뵀는데, 편지, 김용현 장관의 6필이 나왔던데, 그걸 유승수 변호사가 가지고 나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네, 다른 것보다 일단은 먼저 그 장관님께서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네, 뭐예요? 이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고, 당시에 명령을 따른 군인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평상시 그런 얘기를 지금도 하는군요. 네. 계속 하고 계십니다. 사실 네. 매번. 그리고 어떠한 사실관계에서 다르게 진술하는 것까지도 어떤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들이 또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정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사실관계를 틀리게 증언하고 그러면은 그 야단쳐야 될 텐데. 근데 사실은 이제 당시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급박하게 흘러갔었잖아요. 그래서 이해한다 이런 얘기죠. 이해한다. 그렇죠.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또 이해를 또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무엇보다도 사실은 대한민국의 국군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근간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저쪽 좌익들은 사실 어떻게든 국군을 폄하하고 건국 이래로 계속해서 대한민국 국군이 사라지기를 바랬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번 일을 기화로 해서 정말로 존중받아 마땅한 그 군인들 그리고 또 군인들의 사령관, 군사령관들을 너무나 국회에서 모욕을 주고 또 내란범이라고 같이 싸잡아서 막 욕을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정말로 장관님께서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으로서 네.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또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어쨌든 뭐 아무리 그 국군을 폄훼하는 세력들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예.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한 본인의 잘못이 있다고 당신의 그런 잘못이 또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예. 어떻게든 국군은 대한민국의 근간이기 때문에 존중받아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번 편지도 사실은 그런 마음을 꼭 전하고 싶다고 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작성하시게 됐습니다. 네, 그런 내용인가요? 주로 이제 이 편지 여기 띄우고 있습니다만 내용이. 네, 처음에 이제 계엄 관련한 현역 군인들이 사실은 네. 불법 수사, 네. 불법 수사라는 점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네. 이게 왜 불법이냐면요. 네. 이 지금 내란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 수사를 하는 기관, 수사기관은 군 검찰이든 군 경찰이든 간에 네. 수사기관은 이걸 내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내란죄가 성립을 하려면 네. 그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상급자의 명령에 대해서 명령을 수행한 게 그런 목적을 가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떤 네. 경우든. 예. 지금 계엄권자인 대통령과 그리고 또 대통령의 명을 직접 받아서 수행하는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정당한 계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을 하고 싸워 나가야 되겠지만 네. 계엄 사무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잖아요. 계엄이 범죄가 아니잖아요. 아, 이거 통치행위죠. 대통령의 맞습니다. 고유 권한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 군 내에서는 예. 계엄을 통상 사무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군이 수행할 수 있는 사무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계엄의 명령을 받아서 계엄을 수행한 것이 어떤 경우에 그 수행한 사람에게 이 책임을 지을 수 있냐는 거죠. 오히려 군대라는 그 특수 조직, 대한민국을 떠받드는 이 특수 조직의 성격을 감안하면 네. 오히려 그 명령을 받들지 않는 게 더 문제죠.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근데 이 명령을 수행한 것은 사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진 게 아니고 그냥 군인으로서의 소명을 다하는 겁니다. 그건. 아, 군인으로서의 의무예요. 명령에 따라 맞습니다.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게 군인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명령을 안 따르면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명령을 수행한 건 죄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그냥 내란 공범 쉽게 말하면 네. 내란 공범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그 정말로 존경받아 마땅한 군 사령관들, 네. 그 휘하 장병들을 전부 다 지금 잡아놓고 심지어는 이제 내란 공범으로 다 처벌할 거다. 네. 이렇게 지금 좌익들이 야욕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건 사실 우리 사령관들에게 대한 모욕이기도 하지만 네. 군 근간을 흔들어서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하이브리드 전쟁, 즉 네. 이제 이 내부부터 흔들어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목적을 지닌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 과정에서 정말로 성실하고 군인 정신이 투철한 이 장병들, 군인들이 전부 다 희생되고 있다라는 그런 통탄의 마음으로 예. 이 글을 작성하시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예. 이 내용을 보시면은 네. 계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역 네. 군인들은 네. 국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께서 헌법에 보장된 비상계엄 발령하셨고 예. 그리고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그 임무를 수행했다. 그건 군인으로서 당연한 도리다라고 네.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 비상계엄 발령에 따라서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했다. 그렇다면 어떠한 비상계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든 법적 책임이든 이런 것들은 장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어떻게 그 현역 군인들에게 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국민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왔잖아요. 예. 이제는 좀 국민들께서 힘을 내주셔서 예. 우리 대한민국 현역 군인들의 명예를 지켜주시고 예. 또 이런 부당한 좌익들의 정치적 탄압 이것을 중단하도록 국민들께서 외쳐주시면 군인들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고 계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네네. 지금 교도소 안에서
네네. 구치소죠, 구치소. 네, 예. 구치소. 구치소 안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은 뭐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뭐 난 괜찮다. 잘 지내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는데 김영현 장관은 어때요? 잘 지내는 거 같습니까? 어떤 표정이에요? 장관님은 잘 지내는 걸 넘어서 예. 국민들하고 끝까지 싸워서 여기서 이겨 나가겠다. 이게 이제 장관님의 기본적인 입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의지라고 그럴까 이게 강렬하군요. 예. 네, 강렬하시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대통령께서도 그 접견 금지의 고통을 겪으셨잖아요. 공수처에서 부당하게. 그러니까 예. 접견 금지부터 내려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대통령께는 이제 철회가 됐고요. 네. 지금 장관도 이제 김용현 장관님도 검찰 수사 당시에는 그 접견 금지의 고통을 계속 겪으셨는데, 네. 근데 기소가 되고 난 이후에는 법원에서 그 접견 금지를 불허해서, 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풀렸습니다. 서신도 수발신이 되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그냥 임무를 수행한 군 사령관들, 장병들에 대해서는 서신과 접견 금지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요. 이거는 기본적인 인권도 없는 나라라고 그냥 창피한 나라라는 걸 그냥 동대방에 떠드는 꼴이거든요, 사실. 그러게요. 예. 네. 그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대통령의 인권도 안 지켜지면 도대체 뭐 누구의 인권 지켜지겠냐. 그러게. 진짜로 그 말 맞다나 지금 대통령께는 그런 조치가 다행히도 풀렸지만 지금 그러한 반인권적 조치가 우리 그 조용히 묵묵히 임무를 수행한 군 사령관과 장병들에게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분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군인들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 홍장원 있죠? 네네네. 국정원 1차장인지 이 사람이 뭐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명령을 했다. 싹 다 체포해서 잡아들여라. 문을 부식으로 들어가서 잡아들여. 뭐 이렇게 쓸데없는 그 말하자면 검증이 안 되는 저희 생각에는 이게 좀 오염됐다고 보는데 네. 거기 홍장원의 그 대통령에 대한 그런 거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했다고 국회의원을 싹 체포해서 끌어내리라는 지시를 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김영현 장관은 어떤 입장이에요? 일단은 뭐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증언한 바가 있는데요. 네. 그러한 지시를 어쨌든 뭐 대통령이 뭐 직접 내렸다 뭐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네, 말이 안 되죠. 예. 국회의원 출입이나 이런 것들 막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장관님이 지시 받은 거는. 예. 그런데 불과 몇 분 있다가 그거랑 정반대되는 지시를 내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렇죠. 당연히 사실이 아닐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이 안 되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 말 그대로 어떤 증명이 될 수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함부로 못 지어냅니다. 그런데 오로지 이게 진술밖에 없으니까 먼저 그냥 떠들고 나서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나 지금 장관, 뭐 기타 등등 내란몰이 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네. 증명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몰고 갈 줄 알았겠죠. 뭐 대통령이 뭐 그걸 입증을 아니 나는 그런 명령 한 적이 없다 이런 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대통령 그런 명령을 했다고 우기는 거군요, 그냥 이렇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뭐 3명 모이면은 뭐 어떤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말처럼. 처음에는 대통령이 그냥 무너졌다. 그러니까 너네들 다 그냥 거짓말 해라. 이렇게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장관님이나 아니면은 기타 우리 장군들이나 다들 굴하지 않고 정말로 진실에 가깝게 진실대로 이 사실을 갖다 이야기하니까 결국에 남아있는 거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허위 진술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네네. 아니 그리고 뭐 오늘 나온 뉴스 보셨겠습니다만 그 누굽니까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 그 임명이 보류됐어요 일단. 네네. 그거에 대해서 김영현 장관이 알고 있던가요?
장관님께서는 오늘 전에 들으셨죠? 예. 아, 전에 저희 들으셨죠? 접견할 때, 예, 예, 전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뭐, 코멘트가 나왔나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예.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사필 규정이다. 예, 네네. 예, 예.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장관님 말씀 해석하자면, 예, 예. 이렇게 부당한 일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예, 예. 예. 지금 누가 봐도 예. 지금 급한 게 마은혁 임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예, 빨리 먼저 기각되고 각하돼버리면 예. 그 뒤는 심사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사실. 예. 왜냐면 그거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대행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는 당연히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예. 그 좌익들이 맞춰놓은 그 시간표에 따라서 탄핵의 시계를 돌리고 있었던 거죠, 사실. 그렇죠. 근데 예. 그 시계를 멈추게 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국민들 눈치를 보면서 조금씩 제가 그런 게 이제 달라지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먼저 원내대표하고 면회를 갔잖아요. 네네네. 예, 우리, 김영현 장관한테도 누가 면회를 이렇게 주요 인사들이 옵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야, 참. 그게 이제 뭐 당장은 그 정치인의 가장 수장이신 대통령을 접견하는 게 맞고요. 예, 그리고 또 장관님께서는 사실은 지금 접견 금지가 풀린 지도 얼마 안 돼서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제한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래도 군 사령관들이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령관들은 면회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면회 사실 그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또 많이 또 지금 이미 잡혀 계시잖아요. 좀 그렇구나. 속에 돼 있는 상태신데다가 예. 또 장관님께서 용기를 많이 얻으시는 부분은 우리 국민들의 응원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정말로 진짜 셀 수 없는 응원의 서신들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거기서 또 용기를 많이 얻고 또 끝까지 또 싸우시겠다는 그 투지를 다지고 계십니다. 자, 김영현 장관에 대한 그 재판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도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유승수 변호사가 볼 때 재판의 이 흐름이라고 그럴까, 분위기라고 그럴까, 어떻게 유리하게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불리하게 가고 있습니까? 글쎄, 이제 상대적인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처음에 김영현 장관이 처음에 불법 체포죠. 긴급 체포라는 이름으로 불법 체포될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정말로 너무나 좋아졌죠. 그렇군요. 네, 그때는 말도 못 꺼낼 정도였으니까. 그렇지. 그렇지만 용기 있게 또 내란 수사가 내란이다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해주셨고 장관님이. 그러게요. 예. 그러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또 대통령의 희생도 있으셨고, 그리고 지지율도 올랐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 국민들께서 또 대통령을 위해서 싸워주셨죠. 그런 모든 결과가 지금 긍정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이들은 계속해서 그 시간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그 선고기를 연기한 거는 아주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상 다시 돌리기는 너무나 부담이 되죠, 이제. 그렇죠. 한번 선고를 연기를 했는데, 그렇죠. 이걸 갑자기 느닷없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앞서가지고 이 선고를 한다? 이거는 더 크게 한번 국민들하고 한판 해보겠다,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이들은 그래도 그 외의 시간표들은 계속 돌리려고 할 겁니다. 요렇게는 해석할 수 있겠네요. 헌재가 국민 눈치를 좀 보기 시작했다, 이 정도로만. 좀 보기 시작한 건 아니고요. 많이 본다? 많이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또한 그 군사법원에서의 아니면 군 검찰에서의 그런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도 우리 군인들, 우리 국군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께서 또 목소리 내주시면 반드시 우리 국군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승수 변호사 아주 애쓰고 계십니다. 계속 우리 김영현 장관과 윤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서 애써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끝까지 싸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승수 변호사였습니다.
힘냅시다. 우리도 김영호 장관도 힘내니까요. 네, 이깁니다.